3-A급의 통계 B스텝의 10번 문제, 113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10번. 지금 x, y, z는 자연수로 주어졌을 때 지금 몇 개의 수가 있느냐 이제 좀 표시를 해놨는데요. 10개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그냥 상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y, z는 자연수인데 미지수로 3개, 총 13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 13개의 수에서 이제 뭐냐면은 x, y, z의 대략적인 그 크기의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중앙값, 최빈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개수가 몇 개냐면요 13개이기 때문에 몇 등에 속해 있는 거 가운데 해당하는 그래서 7등에 속해 있는 수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x, y, z가 전부 4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4에서 벗어난 여기에 x, y, z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기가 이제 1번이라고 했었을 때 이쪽에 x, y, z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 이게 만약에 쓰게 되면요. g, x, y가 될 텐데 g, y, x가 될 텐데 4보다 커야 되니까 만약에 제가 5부터 썼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5부터 쓴다고 하게 되면은 g, y, x를요. 5 서로 같은 수는 아니죠. 왜냐면 등호가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서로 다른 수여야 되는데 만약에 5, 6, 7 이렇게 간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서 근데 일단 중앙값을 하기 전에 최빈값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최빈값은요. 7이 벌써 3개나 나와 있거든요. 7이 벌써 3개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x, y, z가 서로 또 다른 수래요. 같으면 안 되는 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수들이 뭡니까? 여기 있는 거를 똑같은 수를 갖다가 두 개를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면 같은 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많아야 한 번 이렇게 추가가 될 건데 많아야 한 번 추가돼봐야 최빈값이 7, 3개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요 1, 2번 둘 다 이제 이쪽에 x, y, z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지금 7의 개수는 어떻게 보면 3개이지만 넘사벽이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거 둘 다 공통으로 뭐냐면요 최빈값은 7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요 자 이제 중앙값부터 찾아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5, 6, 7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부터 작은 거대로 1, 2, 3, 4, 5, 6, 7등이니까 여기서 이때의 중앙값은 7이 되겠죠. 만약에 g가 5인 경우에는 중앙값이 7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앙값이 7이 돼요. 근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5, 6, 8은 어떨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다시 1, 2, 3, 하나, 둘, 셋, 넷, 5까지 4등까지 있고 5, 6 얘가 아니라 8 앞에 여기 8은 만약에 쓴다면 여기에 서게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중앙값을 차지하고 있는 건 역시 그렇죠. 또 7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5, 6으로 설정하게 되면은요 g, y가 5, 6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보세요. g가 5이고 y가 6이라고 했었을 때는 2, 3, 4, 5가 있고 5, 6이 더 있으니까 그럼 결국 얘네들이 뭡니까? 앞에서 6등을 다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7등을 차지하는 수는 7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의 중앙값은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6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g가 6, 그럼 여기 뭐가 오든지 간에 중앙값 7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g가 이번에 6일 경우는 어떨까요? g가 6일 경우에 y가 7이거나 8이거나 그 이상의 수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혹시라도 또 의구심이 들까봐 하는 말인데 만약에 여기 5 해놓고 이걸 좀 극단적으로 크게 해볼까요? 한번요. 예를 들어서 10, 11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하면 5등까지 했는데 얘네는 그러면 이 뒤로 밀려나지만 이 중에서 다시 또 뭡니까? 7등짜리 수가 여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g가 5일 때는 중앙값이 7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가 6일 때는 어떨까요? 자, g가 1번 케이스, 그 다음 g가 6일 때는 어떨까요? g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보세요. g가 6인 경우는요. 2, 3, 4, 5, 6으로 일단 앞에서 작은 순서대로 5등까지는 정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7이 오든 안 오든 혹은 훨씬 더 큰 수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소수 들어갈 일 없고 1, 2, 3, 4, 5등, 6등, 7등, 8등은 또 이 사이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역시 또 중앙값이 7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6 다음에 어느 수를 x, y를 여기에 막 100이나 막 여기 1000을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여기 한참 뒤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5로 해서 놀든지 아까처럼 5, 6으로 해도 가운데 등수 7등이 7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6으로 해놔도 7 중에서 그럼 중앙값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하나 이제 g가 만약에 7이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g가 만약에 또 7이다. 얘가 7이면요 여기는 8이나 9가 돼야 될 텐데 자 그럼 여기 7 들어가도 어때요? 1, 2, 3, 4 만약에 g가 만약에 7이라고 해볼까요? 1, 2, 3, 4, 5, 6 역시 7등에서 7이 나옵니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필요가 없겠죠. 7보다 더 큰 수를 하게 되면 다시 1, 2, 3, 4, 5, 6, 7등 중에서 얘가 중앙값 차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는 결국 그러니까 첫 번째 거의 최빈값, 둘 다 통틀어서 최빈값은 7이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중앙값은 그럼 뭐가 된다? 1번에서의 최빈값 7, 그 다음에 중앙값도 7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빈값 7은 그대로고요. 중앙값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범위가 이번에는요 5보다 작아야 된대요. XYZ가 어디서 놀아야 되네? 여기서 놀아야 된다고 합니다. 5보다 작으니까 이거 오히려 경우의 수 자체가 조금 나오겠네요. 어쨌든 4가 맥시멈으로 제일 커야 되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X, Y, G가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그렇다면요. 얘네들 간에 이제 서열은요 뭐 1, 2, 3, 1, 2, 3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뭡니까 벌써 6등까지 전부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요 7등인 건 얘밖에 없잖아요. 6등을 얘네가 차지할 거라면 무조건 뭡니까? 중앙값이 5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얘가 바로 변함없는 7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어요. 지금 반 학생 수랑 그 다음에 점수들이 좀 분포가 좀 나와 있는데 그냥 이 표만 보면은 좀 도수 분포표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요 그 2점, 3점, 5점짜리를 어디를 맞췄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마 여기는 바로 1번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평균 중앙 최빈. 바로 2번에서 요걸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하죠. 그다음에 이제 1번서부터 제일 평범하게 이제 좀 문제를 보자면요. 평균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평균을 하기 전에 이거 모두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몇 명입니까? 16명이고요. 여기가 12명이 됩니다. 그러면 16, 12 이렇게 되면 28 그러면 여기는 30 총 몇 명이냐? 40명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볼까요? 16, 12, 28, 30, 40.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 곱을 해갖고 서로 더해준 다음에 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좀 곱하게 여러분 요 정도는 암산이 되시니까 4 플러스 여기는 뭡니까? 9
다음에 곱하면 65 플러스 70 플러스 48 플러스 몇입니까? 6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가 얼마냐? 자, 여기서부터 13이고요. 자, 이제 하나씩 더해줘 나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78이 될 것이고, 여기 더하게 되면은 108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은 178이 될 테니까요. 쭉쭉쭉 더해주게 되면 얼마입니까? 256 하고 나오게 되네요. 256이 나오게 되니까 256 나누기 40이죠. 40 그러면 평균은요 256 여기는 40으로 하게 되면 둘 다 8로 나눌 수 있어요. 4로만 나눠가지고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4로만 나누게 되면 여기는 10 얘는 몇이 됩니까? 4로 나누게 되면은요 4, 6에 24 64라고 나오게 되고 6.4이다. 평균은 6.4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요 20등하고 21등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앞에서부터 좀 이렇게 셌을 때요. 꼴찌서부터 이걸 세게 되면 20등과 21등은요 지금 여기 쭉 더하게 되면 여전히 18등까지밖에 못 왔네요. 그럼 20등, 21등은 전부 다 여기까지 이야기네요. 그죠? 20등, 21등 앞에서부터 해도 여기서부터 만약하게 된다 해도 뭡니까? 지금 여기서 12등 그 다음에 여기에 20등, 21등을 둘 다 포함을 하겠네요. 그렇다면 어쨌든 이쪽에서의 중앙의 평균은 6.4고요. 어쨌든 평균이 6.4 평균이 6.4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가 된다? 네, 7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최빈값은 네, 그 눈으로 보면 되죠. 최빈은 무엇이다? 최빈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5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가 이제 뭐다? 네, 그 좀 디테일하게 2점, 3점을 합쳐서 5점이냐 이게 3번 문제의 정답자 3번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5점짜리 문제를 맞춘 사람이 24명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5점짜리 문제를 맞춘 사람이 24명인데요 여기서 그럼 확실하게 3번 문제 이게 좀 약간 숫자하고 그 점수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3번 문제 정답자라는 건요 3번 문제 정답자라는 뜻은 최소 몇 점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소 5점을 얻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5점은 이게 5점짜리 문제인 3번 문제를 하나만 딸랑 맞춰서 5점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3번 문제를 틀리고 2점이랑 3점짜리 문제만 맞춰서 5점인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좀 나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5점보다 높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은 뭡니까? 1번, 3번을 맞춘 거고 그 다음 8점은 뭡니까? 2번, 3번을 맞춘 거고 10번은 1, 2, 3번을 전부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7, 8, 10점 맞은 애들은 일단 3번 문제 다 맞추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여기가 그럼 몇입니까? 일단 7, 8, 10점짜리가 몇 명이 있습니까? 22명이 있죠. 그죠? 22명인데 그러면 합쳐가지고 그러면 5점에서 5점짜리 하나 맞춘 애가 그러면 달랑 2명이란 이야기네요. 제일 어려운 거 하나만 맞추고 쉬운 거 2개를 틀린 애가 2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그럼 2명은
5점짜리 하나 맞췄다면요. 그럼 저기 13명 있는 애 중에서 11명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11명은요. 2점하고 뭐예요? 더하기 3점짜리를 맞춰서 5점을 얻은 인원이 된다는 얘기되면 얘네들이 13명이 돼야 되잖아요. 5점 얻은 애들이. 그랬을 때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춘 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세 문제 중에 두 문제 맞췄다. 바로 얘네들은 하나밖에 못 맞춘 애들이잖아요. 그죠? 더도 말고. 그러면 두 문제를 맞춘 사람은 결국 2점짜리, 3점짜리로 두 개 맞춘 사람이나 혹은 뭡니까? 13번, 2, 3번을 맞춘 7점, 8점짜리들 말하는 거죠. 그러면 11명에다가요. 여기 11명에다가 몇 명을 해야 돼요? 22명이 아니라 여기 이번에는 10점짜리 빼야죠. 16명을 더해줘가지고요. 몇 명이 돼야 됩니까? 27명이라고 답을 해줘야지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문제 맞춘 사람 아니면 처음서부터 얘네 둘 더한 다음에 뭡니까? 네, 여기 다 맞춘 사람을 빼셔도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에서는요. 15개의 동영상의 크기의 평균이 592이고 중앙값이 588m이다. 그 중앙값이라는 건 15개 중에서 딱 가운데 등수를 차지하고 있는 8등에 해당하는 게 588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1번서부터 이제 전부 이제 만약에 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쭉쭉 더했을 때요. 만약에 요거를 첫 번째서부터 1번서부터 만약에 8번이 딱 이거니까 1번 더하기 2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번까지 만약에 전부 더했다면은 그 수는요 592 곱하기 15가 돼야 되겠죠. 전부 왜냐면 나누기 15한 게 592니까요. 총합이 돼야 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총합은 592 곱하기 15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이 중에서 뭡니까? 하나를 지우고 다른 걸 넣었대요. 그럼 어쨌든 개수는 똑같죠. 그죠? 어느 걸 지우고 개수를 뭐 하나 지우고 했었는데 그럼 그 밑에 거는요. 딴 거는 그냥 가만 내비두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뭐 하나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었더니 이번엔 뭐가 됐느냐? 평균이요? 595가 평균이니까 전체 합은요 이렇게 되겠죠. 595 곱하기 15가 되었네요. 그러면 원래 거랑 바뀐 거랑의 차이가 바로 새로 들어온 거랑 빠진 거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빼게 되면은요 밑에서 위를 빼게 되거나 혹은 아래에서 위를 빼게 되면 어쨌든 뺄셈을 해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이것은? 3 곱하기 15가 된다라는 건데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평균이 늘어났으면은 뒤에 들어온 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들어온 게 얼마나 더 커지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45만큼 더 커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45 메가바이트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좀 더 응용을 해놨죠. 새로 넣은 게 만약에 그거다. 그렇다면 두 번째 거에서 일단 첫 번째는요. 45메가 차이가 난다면은 새로 넣은 것이 뭐다? 뉴 파일이 590메가라면은 이전 파일은 그럼 뭐가 돼야 됩니까? 이전 파일은요 45메가 작아야 되니까 545메가가 되어야 하겠네요. 545메가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이제 좀 자세히 뜯어볼게요. 원래요 지금 작은 거서부터만 쓰게 된다면은요 작은 거 1등서부터
7등까지가 있고 그 다음 8등짜리에 원래 588이 있었죠. 그죠? 588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9에서부터 15까지 간 게 이게 전부 다 더한 게 처음에 뭐였습니까? 592 곱하기 15였었다는 이야기죠. 전부 합으로 쳤었을 때는 15였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번에는요 590짜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545짜리가 빠지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그럼 봐봐요. 590짜리는 1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자, 590짜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색깔로 표시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어떤 조작을 가했냐면 뭐 하나 빼고 하나 넣었으니까 590MB짜리는 이쪽 서열에 들어오게 될 거고 그 기존의 중간값보다 위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45짜리는요 여기 중에서 하나 빠져야 되는 거죠. 545짜리는요 그렇죠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중앙값은 이제 얘는 더 이상 중앙값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588보다 작은 수가 밀려났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여기 원래 이게 8등이었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못한 애가 나갔으니까 등수가 살짝 못한 등수가 좀 올라가겠네요. 잘하는 애가 왔으니까 안 그래도 떨어질 판국인데 자 그러면요 지금 얘는 그러면 결국 실질상으로 여기 545가 만약에 새로 이게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 얘는 몇 등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얘가 7등이 돼야 되겠죠. 앞에 있는 애가 하나 빠져줬으니까 그죠? 얘가 7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590으로 온 녀석이 새롭게 이제 뭡니까? 앞에서 뒤에 더 큰 수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이 중앙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새롭게 제가 이걸 짜게 되면 여기 지금 어쨌든 588이 1에서부터 만약에 새롭게 만들게 됐으면 1에서부터 6까지 있고 588이 지금 7번째 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자기보다 작은 수가 나갔으니까요. 얘가 그러면 7번째 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90이 있는데요. 590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수 이제 9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에서부터 또 15까지 이제 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게요. 8번이 중앙값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588은 안 돼요. 지금 같다라고 해도 588이 못 될 건 아니네요. 왜냐면 이제 전부 다 용량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 다르다는 말은 없죠. 다르다는 말 없으면 588이 한 번 더 있어도 되긴 하겠네. 그렇다면은 중앙값이 될 수 있는 게 중앙값 x가 가능했던 게 588도 되고요. 그 다음에 588에서부터 자 590까지죠. 왜 그러느냐면 이 590 사이에 아무도 없다고 이 590이 요거 바로 다음 수라고 가정하게 된다면요. 보세요. 588이 한 번 더 있어도 8등을 차지하겠죠. 같은 등수지만. 그다음에 589는 요 590 사이에 있으니까 역시 8등을 차지하게 될 거고요. 얘가요. 590도 바로 다음 수로서 7 바로 다음 7번째 수의 바로 다음 수로서 중앙값을 차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59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591이 되면요. 여기서 1등서부터 6등까지 있고 7번째 588 그 다음에 591이 만약에 중앙값을 취하게 된다면 얘가 8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얘 다음에 590이 바로 있는데 591이 8등을 차지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범위는 일단 저희가 정수로 써놔서 이렇게 된 거지만 소수점이 나와도 괜찮죠. 특히 여기는 용량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떨어지죠. 수를 안 떨어지고 거의 소수점 찍는데 그럼 어쨌든 요 x는 뭐가 되느냐 588 메가서부터 얼마까지입니까? 590 590짜리가 와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590까지가 딱 되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겠습니다. 지금 세 개의 그 자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1에서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는 100에서부터 200까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00까지 중에서 이제 짝수만 해당이 되는 이 범위에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요거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을 갖다가 살짝 구해보면요. 자, 요거 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더하면 5050이죠. 그죠? 5050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100분의 100개 중에서 5050이었으니까요. 100분의 5050이었으니까 평균은 그러면 50.5가 되는 거죠. 50.5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요 편차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편차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편차는 뭐니까 자기 본래의 자기 수에서 전체 평균을 뺀 게 편차잖아요. 그러면 1에서부터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편차 제곱들을 갖다가 편차들을 좀 해보면은 49.5 그 다음에 48.5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만약에 50이 된다면 50까지 가면 이제 얼마죠? 네, 0.5까지. 좀 엄밀히 치면은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편차는 본인한테서 전체 평균을 빼는 거니까. 근데 지금 분산을 갖다 보게 된다면요. 편차 제곱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됐을 때는요. 그래서 쭉 48.5, 47.5 이제 0.5 하고 다시 보니까 또 그냥 0.5 해가지고 또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냥 0.5의 제곱까지 쭉 갔다 마지막에 49.5의 제곱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편차 제곱들을 평균을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체 평균은 뭐냐면 이번에는요. 얘네 둘을 갖다가 더해서 나누기 2하면 되겠죠. 그러면 301 나누기 100 네, 여기다 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평균은 뭐가 됩니까? 그죠? 150.5가 되는데요. 근데 101서부터 하니까 여기서 똑같이 뭐냐면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편차들을 잘 살펴보면 이 101서부터 살펴보면요. 49.5의 제곱서부터 48.5 해가지고요. 역시 똑같은 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는 그게 아니죠. 짝수만 해당하잖아요. 그죠? 짝수만 해당한다면은요. 요거 조금 살짝 밑에다가 좀 쓰면 2, 4, 6, 8 해가지고요. 200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100까지 딱 100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202 전체적으로 202가 위와 뒤 그죠? 앞뒤 합친 거 202가 100개의 절반인 50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다시 평균을 내볼게요. 그러면요 100으로 나누면 되겠죠. 전체 합이니까요. 202가 50개가 있고 100개 중에서 50쌍이 있어서 다 곱해서 더하게 되면 나누기 요걸 하게 되면 그럼 결국 이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건요? 여기는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그래서 10분의 몇이 되나요?
2010. 그러면 네, 요거는 평균이 그렇죠. 101이 나오겠죠. 이거는 평균이 101이 나오는데 그러면 2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별량백이 평균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그죠? 99점. 마이너스 99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97의 제곱. 2씩 줄어드네요. 7의 제곱. 쭈루룩 했다가 마지막에 101에 가까운 이 그 100이 가운데 숫자 100 정도로 오게 되면은 1의 제곱도 있을 거고, 네, 정확히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다시 또 이렇게 쭉 가서 이번엔 진짜로 99의 제곱까지 가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얘네 둘은 똑같죠. 개수도 다들 100개로 똑같은데 여기는 뭐예요? 49.5의 제곱서부터 1씩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99제곱이 2배가 더, 2배나 더 어떻습니까? 크죠. 게다가 실질값은 제곱을 했으니까 4배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위아래는 똑같죠, 그죠? 표준 편차, 그러니까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분산이 똑같은 건 바로 x와 y는 분산이 똑같고, 하지만 맨 마지막 g는 제일 클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가 이제 무게 18번의 문제입니다. 이쪽이 무게고 이게 몇 군데 있냐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네, 표준 편차 구해야 되네요. 분산서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상대 도수 분모표 했었던 방식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 합계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이쪽에 2, 4, 3 2, 4, 3 더하면 9, 그 다음에 15, 17, 그 다음에 여기는 17 더하기 A가 됩니다. 이쪽이요. 17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요. 여기는 20, 전체 총합을 구해야 되겠죠. 20, 그 다음에 여기는 80, 90, 여기는 240, 여기는 50A, 여기는 120.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을 해볼게요. 이쪽에 100, 그 다음에 이쪽이 190, 그 다음에 더하게 되면은 430, 여기까지 더하면은요 550 더하기 50A.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평균이 주어져 있죠. 38이라고 합니다. 평균이 38이니까요. 자, 여기 한 번씩 한번 써볼게요. 17 플러스 A로 나누고 전체 합은요 550 플러스 50A 하고 나서 여기가 38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분모인 얘가 이제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양변에다 곱을 하게 되면은요 550 플러스 50A. 자, 그럼 여기서는요 38 곱하기 17만 좀 해볼게요. 곱하기 17만 하게 되면요 8, 7에 6, 56, 3, 7에 21, 26 38로 하게 되면요 6, 4, 6이 되겠네. 6, 4, 646 그 다음에 플러스 몇 A입니까? 그래서 38A죠. 플러스 38A. 네, 양변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이쪽에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12A가 될 것이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은요 얼마입니까? 여기는 6. 그다음 A가 얼마가 되냐면 8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가 8이 되면은 수를 새로 쓰게 되면 여기는 A는 결국 8. 여기는 뭐가 되냐? 그렇죠. 400이 되겠네요. 이쪽은 400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그러면 25이고 여기는
400 그다음에 95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근데 뭐냐면요. 분산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분산을 갖다 구할 건데 분산은요. 살짝 이쪽으로 좀 와볼게요. 분산을 구할 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니까 평균이 아까 처음에 얼마 나왔냐면 38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38이 나왔는데 이렇게 썼을 때 그럼 요 옆에다가 차라리 편차를 쓰는 게 좋거든. 자, 그랬을 때 이 편차를 보시면요. 항상 이제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 평균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마이너스 28, 그 다음 여기는요 20이니까 마이너스 18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는 40에서 보니까 2, 여기는 12, 그 다음에 여기는 22. 네, 제가 빨간색으로 쓰는 숫자들이 이제 편차가 되겠는데 이 편차들에 보니까 제곱들을 평균을 내갖고 이제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서 좀 써내려갈게요. 첫 번째 거는 처음에 뭐예요? 마이너스 28의 제곱 곱하기 2. 여기 마이너스 28의 제곱 곱하기 2. 그다음 여기는요 마이너스 18의 제곱 곱하기 4. 그러니까 지금 요것들의 뭡니까 제곱이랑 이 보수랑 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8의 제곱 곱하기 3.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6. 12의 제곱 곱하기 8. 이쪽은 22의 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8페이지에 잠시만요. 네, 요것들을 편차 제곱들의 합을 갖다가 전부 곱을 해주고 그럼 여기는 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요 합을 갖다가 다시 얼마로 나눠주느냐? 그렇죠, 25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들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18의 제곱 곱하기 4 그다음에 마이너스 8의 플러스 마이너스 8의 제곱 곱하기 3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6 플러스 12의 제곱 곱하기 8 22의 제곱 곱하기 2 요걸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곱하기 몇 분의 1? 25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요 계산을 갖다 하게 되면요 전체는 요 값은 이제 분산의 값이죠. 208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루트 208이 얼마랑 얼마 사이냐? 루트 208은요. 제곱수 중에서 이제 뭐냐면은요. 루트 196서부터 14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15의 제곱인 루트 225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14와 15 사이가 되도록 여기서의 n의 값은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면요. 네, 그래서 정답은 14가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번에 곧바로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20번은 여기 그 x1에서부터 x20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y1에서부터 또 y20까지 나와 있는 두 개의 그 집단이 있는데 일단요 지금 처음에 일단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주어져 있는 게 지금 x1 플러스 4에서부터 쭈르륵 해서
x20 플러스 4까지 했었을 때 이때 뭐냐면은요. 자, 요것들의 뭐냐면은요. 평균이 얼마이다? 평균이 8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죠. S라고 해볼게요. 표준 편차 S가 2다. 여기서 그럼 곧바로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게 여기서 평균 8이라는 게 4를 갖다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요. 여기서 깎여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갖다 옆에다 쓰게 되면은요. x1, x2, x3 쭉 해가지고요. x의 20까지 딱 가게 된다 했었을 때 이때는 그러면 평균이 얼마가 되느냐? 평균은 4가 깎여지게 해서 4가 되겠지만요. 얘는 표준 편차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표준 편차 2와 분산은 그대로죠. 왜냐하면 서로 다 같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 차이라서 서로 간의 차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편차와 분산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요. y1에서부터 y8 그렇죠. 이쪽에서 다시 y1 플러스 8에서부터 쭉 y20 플러스 8까지 여기서의 그런 평균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의 평균은 10, 그 다음에 S는 3 하고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y1, y2 쭈루룩하게 해서 y20까지 있다고 치면 평균은요 정직하게 8 띄면은요 8 떨어지면 됩니다. 평균은 2가 될 것이고 그리고 S도 그대로 가야죠. S가 3. 그 다음에 S의 제곱 분산은 9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자 지금 뭡니까? 이거 제곱들의 합의 차를 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공식들을 조금 앞선 개념 시간에 좀 익혀놨으면 좀 하기가 쉬운데 살짝 여기 풀이를 지금 해놨으니까 여기 조금 지우고 나서 마저 해드릴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에 대해 가지고서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 분산의 개념은 이거였었죠. 분산, 소위 진짜로 흩어져 있는 경우를 갖다 말하는 건데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일 처음에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편차 제곱들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들을 전부 합쳐서 개수로 나눈 편차 제곱들의 평균이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거는요. 바로 이거였죠. 별량, 뭔가 주어져 있는 별량 각각의 제곱들의 평균에서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야 됩니까? 바로요. 그렇죠. 전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은 분산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 첫 번째보다는요 두 번째 공식을 쓰게끔 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요거부터 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평균이 4라고 하는 거는요. 이 평균 4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합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평균이 일하는 거는 여기가 합이 뭐예요? 개수대로 가는 합이 40이라는 거고요. 지금 저기는 그 X단체랑 Y단체의 이 분산을 갖다 구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거는요.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해가지고 쭉 제곱끼리 전부 더한 다음에요. X20의 제곱끼리 전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요. 제곱들의 평균이 되죠. 그죠? 제곱들의 평균에서요. 평균의 제곱을 빼버려요. 이거 평균이 얼마나 4였잖아요. 그죠? 4의 제곱을 뺐었을 때는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누굽니까? 얘가 아니라 처음에 준 얘가 이거죠. 분산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Y에서도요. Y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쭉 해가지고 y의 20의 제곱을 평균을 낸 거랑 제곱들의 평균에서 뭐예요? 자, 요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요 분산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는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9하고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쭉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20이고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바로 다음 과정에서는요. x1의 제곱서부터 x20의 제곱까지를 전부 더한 건 자, 넘기면은 20이 되고 곱하기 20을 해서 얼마입니까? 400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넘기게 되면은 13입니다. 이게 4이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13이고요. 20을 곱하게 되면은요. 그죠? 260이 되겠죠. 13 곱하기 20, 그래서 260. 그러면 y1의 제곱서부터 y20의 제곱까지 쭉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결국 뭐냐? 위의 합에서 밑의 합을 갖다 빼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직하게 뺄셈을 하게 되면요. 14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